세상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 재난, 붕괴, 사라지는 지도자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어디선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는 듯하다. 그 누군가는 실제로 존재하며 그의 이름은 브랜든 빅스이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환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 목사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점은 그가 예언한 거의 모든 것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은 살아있는 예언처럼 퍼지고 있다. 브랜든은 자신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종교를 설파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곧 닥칠 일을 경고하기 위해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최근 몇 년간 밝혀온 내용들은 회의론자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 한때 터무니없다고 여겨졌던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고 무시되던 경고들이 이제는 뉴스의 제목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단언한다. 마지막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브랜든 빅스는 신시대의 미국인 예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환상은 전쟁, 재앙, 그리고 거대한 나라들의 붕괴를 이야기한다. 그는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인간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구조의 종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징조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그는 3번의 전쟁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중 2번은 인류가 이미 경험한 전쟁들이지만 3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전쟁은 지금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진행 중이다. 브랜드는 지구 위에 3개의 불꽃을 보았다고 한다. 2개는 천천히 꺼져갔지만 하나는 조용히 타오르며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불꽃이 바로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쟁, 즉 네트워크와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정신 속에서 벌어지는 그림자 속의 전쟁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계시는 길지도 상징적이지도 않다. 단도직입적이고 냉정하며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다. 그는 인류가 현대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쟁, 지진, 경제 붕괴는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동일한 순환의 일부라는 것이다. 수십 년 전 시작된 그 순환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브랜든의 예언은 이미 여러 전쟁의 발발 시점, 지속 기간, 재난의 날짜, 심지어 세계적 위기 이전의 정부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맞췄다. 이제 그는 다음 시기가 모든 것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인류 전체가 선택을 마주하게 될 일련의 사건들,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만약 당신이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균형이 무너졌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는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때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생각을 말하고 느낀 것을 나누어라. 왜냐하면 브랜든 빅스 목사의 말처럼 미래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되었다. 브랜든 빅스 목사가 발표한 예언 중 가장 많이 회자된 것 중 하나는 2개의 전쟁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에 대한 상세한 환시였다. 그는 흰 꽃들로 뒤덮인 들판과 이전에는 서로 대립하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침묵 속에서 하나가 되는 듯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보았다고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이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의 예언은 수년간의 파괴와 상실 끝에 봄의 어느 시기, 정확히는 2026년 4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전했다. 그는 세계 앞에서 지도자들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았으며 그것이 21세기 가장 참혹한 분쟁 중 하나의 종료를 상징하는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또한 최초의 비밀 협상이 2026년 2월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 협상은 국제 중재자들에 의해 조율될 것이며 곧이어 3월에는 외교가 공식화되고 몇 주 후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가 말하길 이 휴전의 이유는 자비나 화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소진 때문일 것이다. 두 국가는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며 쇠약해진 경제, 내부의 압박, 인적 피해 누적이 결단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나리오 속에서 브랜든은 바로 민중이 평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협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영토를 잃게 되지만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 최종 가입과 서방으로부터의 재건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다. 반면 러시아는 소규모의 영토적 이익을 얻지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제재로 인해 약화되며 외교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브랜든은 평화가 체결된 후 10년이 지나면 두 나라가 다시 협력하게 될 것이라 말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화해가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 될 것이며 과거의 적들이 생존을 위해 이념이 아닌 연합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브랜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 종식이 세계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 중에 불빛으로 장식된 나무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흰 비둘기를 보았고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임을 알아보았다고 했다. 그는 이 두 민족 사이의 휴전이 성탄절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것이 중동 현대사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예언 속에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박이 11월부터 시작될 것이라 했으며 이 협상의 중심에는 아랍 국가들과 유럽연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평화협정은 크리스마스 직전에 체결되며 인질 석방은 그 전날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받은 점은 브랜든이 평화의 상징이 바로 고통의 죄 속에서 피어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세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십 년의 전쟁과 증오를 넘어 처음으로 안정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환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 포함하고 있었다. 브랜든 목사는 가자지구가 중립국가들이 협력하는 국제관리체제에 놓이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재건 프로젝트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양보를 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그에 따르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의 종식이 아니라 중동 전역의 변화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는 이 화해가 지역 내 다른 국가들 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목사는 이 두 가지 예언, 동유럽과 중동에 관한 것, 이 결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들이 자신이 국가들의 영적 재배치라고 부르는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결국 새로운 세계 질서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더 이상 옛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알던 질서는 무너지고 있으며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힘이 떠오를 것이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이미 세계가 세 번째 전쟁의 시작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의 전쟁이다. 그는 이 전쟁이 탱크나 전투기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코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갈등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전장은 인터넷이다. 브랜드는 이 싸움을 잠들지 않는 전쟁이라 불렀고 이는 매일 연중무휴로 이어지며 심지어 평화 속에 있다고 믿는 이들조차 피해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환시에서 지구를 뒤덮은 거대한 거미줄을 보았다고 한다. 그 안에는 수백만 개의 빛나는 선들이 마치 전류처럼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일부는 끊어지고 일부는 방향을 바꾸며 또 일부는 색깔이 변하고 있었다. 브랜드는 이 선 하나하나가 각 나라 기업 그리고 일반인 사이를 오가는 정보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네트워크 안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며 이 거미줄을 통제하는 힘이 어떤 군사력보다도 더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했다. 브랜든 목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주역들을 지목했다. 그는 한 환시에서 작은 반도 쪽으로 불을 뿜는 용을 보았고 그 반도 위에는 빛나는 거북이가 빛의 방패로 이를 막아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장면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고 했다. 불을 뿜는 용은 중국이었고 그 반도는 바로 한국이었다. 이 갈등은 물리적 전투가 아니라 조용히 벌어지는 충돌, 아시아의 기술 및 정보 지배권을 두고 벌이는 사이버 전쟁이 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브랜든 목사는 이 전쟁이 5가지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적 단계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수출을 어렵게 만들고 반도체 및 화학 제품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단계는 기술 전쟁이다. 그는 혁신을 훔치고 차단하는 싸움이 벌어질 것이며 인공지능과 첨단 통신 기술에 대한 경쟁이 진정한 전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단계는 정보 전쟁으로 가장 위험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심각한 수준의 허위 정보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며 이는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기 위한
계획적인 작업일 것이라고 했다. 네 번째 단계는 직접적인 공격이다. 사이버 공격이 한국의 인프라 금융 시스템 전략적 통신망을 겨냥하게 될 것이며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국제적 개입이라고 설명했다. 브랜드는 이 시점에 디지털 갈등이 국경을 넘어 미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을 끌어들이고 동아시아 내에서 새로운 권력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국기 아래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통제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무기가 될 것이다. 브랜든 목사는 이 전쟁이 모든 이들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고 정부는 자체 통신망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며 평범한 사람들조차 자신도 모르게 조작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위협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건 통제입니다. 그는 이 전쟁이 기존의 전쟁들과 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평화협정도 승자도 없을 것이다. 이는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누구나 알지 못한 채 전장의 일부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본에 대해 더 무서운 환시를 연결지으며 또 하나의 경고를 전했다. 브랜드는 일본 땅이 갈라지고 잿빛 검은 연기가 잔해 속에서 솟아오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불과 땅이 뒤섞인 듯한 장면이었고 그는 그 어떤 과거의 재난보다도 강력한 진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 환시 속에서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들이 불길에 휩싸이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이것이 일본 현대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위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2026년 8월에서 10월 사이 그는 이 재난이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화산 폭발을 수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영향은 매우 커서 일본은 전례 없는 위기를 겪게 될 것이며 수천 명의 생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지대와 항만 지역의 파괴는 전 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거대한 비극을 묘사하면서도 브랜드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일본 국민이 재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며 연대와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를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비극은 일본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며 더욱 영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나라는 연대와 균형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탄생할 것이며 이 집단적 고통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도덕적 각성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또한 한국에 대한 뜻밖의 계시도 전했다. 그는 어느 환시에서 한 중요한 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마치 흔적도 없이 권력을 떠난 것처럼 보였으며 그는 이 일이 쿠데타도 죽음도 아닌 자발적인 퇴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공백 속에서 3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했다. 젊은 개혁가, 노련한 외교관, 그리고 통찰력 있는 경제학자. 이 셋은 현대사에 유례없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브랜든 목사는 이 삼두체제가 새로운 한국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균형 잡히고 통합되며 새롭게 떠오르는 세계를 맞이할 준비가 된 국가. 그는 이 새로운 정부가 조화롭게 역할을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명은 국내 정치, 또 한 명은 외교, 나머지 한 명은 경제를 맡게 된다고 했다. 이 연합은 번영을 가져오고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며 브랜드는 이 새로운 구조 아래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혁신과 안정성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러한 계시는 많은 추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이들이 만약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시아의 정치 지형 자체가 재편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브랜든 목사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사건들 이후에 찾아올 변화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재구조화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메시지 중 가장 불안한 부분, 모든 것이 바뀌는 해에 대한 환시가 등장한다. 브랜든 빅스 목사는 전 세계가 결정적인 분기점, 현대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하나의 전환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받은 모든 환시는 하나의 시기로 수렴되었다. 2027년. 그는 이것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첫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기는 지구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힘들이 재편되는 시간이며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순환이 완성되었을 때 권력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인류는 새로운 세계 균형의 탄생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아시아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다.
일본의 붕괴, 한국의 변혁, 그리고 중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완전한 재조정의 서막이 된다. 그는 일본이 재건을 시도하는 동안 한국은 지역적 균형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는 새로운 안정의 중심이 자리 잡게 되며 삼두 체제를 갖춘 한국은 통치와 회복력의 모범이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한국 모델이 다른 국가들에게 주목받게 될 것이며 전 세계의 새로운 통치 방식에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절대적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는 더 이상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복수의 권력이 함께 작동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다. 중소규모의 국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한국은 동서양 사이의 접점이자 새로운 균형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이 시기를 탈중앙화의 시대라고 정의했다. 힘이 더 널리 퍼지고 어느 한 국가도 단독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순간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오직 균형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브랜드는 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이 고통 없이 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25년과 2026년이 연속적인 위기로 가득 찬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람들은 마치 세상이 통제력을 잃은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며 이 혼란의 감각은 바로 전환기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붕괴, 경제 불안정의 심화, 그리고 사회적 긴장이 이 과정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는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선 먼저 파괴가 와야 합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침묵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 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목소리들이 등장할 것이며 그들은 연합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이 시기가 진정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갈라지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누가 이익을 위해 말하는지, 누가 사명으로 말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것은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행동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보이지 않는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과 읽는 것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진실은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브랜드는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시민들, 부모들, 교사들, 젊은이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세상에 잊혀진 가치를 회복시키고 분별력을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언했다. 권력은 궁전에서 떠나 다시 백성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전환기 동안 인류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을 겪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곧 부활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경제는 착취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재편되기 시작하고 국가들은 전쟁이 아닌 교류를 통해 생존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논리에 적응하는 나라들은 번영할 것이며 지배하려는 방식을 고수하는 나라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산만함의 위험이 매우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상은 거짓된 희망과 음모론, 조작된 정보로 넘쳐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흐리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현재 정보를 통제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왜곡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마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직면할 진정한 시험이라고 믿는다. 이는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두려움과 의식 사이의 전쟁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악이 승리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겠지만 세상은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통은 벌이 아니라 교정이다. 브랜드는 이 시기 동안 믿음과 정신의 명료함을 지켜낼 수 있는 이들이 재건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시대는 거짓에 저항한 이들이 이끌 것입니다. 그가 선언했다. 그는 2027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순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목사는 혼돈 이후에 전 세계적인 안정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며 이 과정이 인류를 더 성숙하고 공정한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이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권력은 군사력도 부도 아닌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브랜든 빅스 목사가 점차 세계 강대국들과 정부 지도자들을 직접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예언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압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명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차례 강력한 방송 중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인류의 가장 큰 착각은 위협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붕괴는 내부로부터 온다. 바로 지금 각국이 자만과 권력에 눈이 멀어 내리는 결정들로 인해. 브랜드는 역사가 항상 큰 몰락전에 징후들을 보여줬지만 인간은 그것을 외면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 시간을 주고 계시지만 그 시간도 이제 끝나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 도시들을 파괴하고 있는 전쟁들은 더 큰 전쟁의 반영일 뿐이라고 했다. 바로 인간 정신의 통제를 둘러싼 전쟁이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전쟁은 지금 기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인류는 무기로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무적이라 여겨졌던 하나의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 언급하며 2026년에 이 나라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내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분열은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사회적 혼란은 거리로 퍼지게 될 것이다. 그는 당파적 대립과 도덕적 붕괴가 미국을 글로벌 리더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게 될 것이며 이 약화는 새로운 지역 강대국들이 부상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새로운 세계 질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브랜든 목사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유럽이 심각한 불안정의 물결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간의 연합은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정치적 경제적 차이는 유럽 대륙을 분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 새로운 블록이 떠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오늘날에는 약해 보이는 국가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이들은 연대와 믿음이라는 가치로 지탱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언했다. 힘은 다시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영적 기만의 확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 평화와 번영, 즉각적인 구원을 약속하게 될 것이며 인류는 또다시 같은 덫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들이 공포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만이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 기만은 화면과 목소리, 알고리즘을 통해 퍼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이 새 시대의 가장 위태로운 지점이다. 인류가 계속 잠든 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깨어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며 이 부름은 혼돈 한가운데서도 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움직임은 제도나 조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조작에 맞서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브랜드는 영적 각성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곳곳에서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으며 예전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브랜드는 이것이 인류 영혼의 재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세계는 정화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남겨둘 것과 버릴 것을 나누시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는 이 과정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과 영성의 균형을 보여주는 모범국이 될 것이며 진보는 신앙을 떠나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브랜드는 한국의 새로운 삼두체제 리더십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협력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보다 공정한 통치 형태를 확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세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보다 진실을, 권력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체제. 마지막으로 그는 이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인류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치나 경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궁극적으로 영적 재정렬이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전쟁은 단지 소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움직임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를 직접 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혼돈은 벌이 아니라 거울이라고 말했다. 인류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비추는 반영이자 모든 것을 잃기 전에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동시에 가장 필수적인 시기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인간이 진실과 기만 사이, 각성과 붕괴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갑작스러운 경제 붕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긴장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도우며 잊혀졌던 가치를 되찾는 것이다. 그는 세상이 결국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힘은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브랜드는 한 환시를 묘사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폐허를 지나 걷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아래를 보지 않았다. 모두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인류는 생존할 것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인류는 파괴되지 않는다. 변화하게 된다. 브랜드는 이 새로운 시대에는 신앙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해. 그것은 종교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정의롭고 진실된 것과의 연결, 본질로서의 신앙이다. 그는 미래가 어둠의 시기가 아니라 재건의 시기라고 확언했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은 치유의 대가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구조물이 무너지도록 허락하심으로써 더 크고 단단한 기반 위에 새로운 것을 세우게 하신다. 이 갱신은 거대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선택들에서 시작된다. 거짓의 시대에 정직을 택하고 부족함의 시대에 너그러움을 택하고 의심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브랜드는 이 과정 속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그는 오늘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탱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곧 지식과 지혜를 퍼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조작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매체들이 결국에는 각성의 수단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선한 목적이 다시 디지털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이며 진실이 다시금 찾게 될 대상이 되고 침묵했던 다수의 자리에서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상은 소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세상은 속삭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브랜든 목사는 앞으로 다가올 해들이 연합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인류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했다. 사랑과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는 이 시대를 살아남는 이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순간에도 증오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며 진실의 마음을 고정시킨 이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건설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이 세상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오래된 강대국들은 무너지고 불가능해 보였던 곳에서 새로운 나라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때 잊혔던 민족들이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며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이들이 재건의 선두에 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이 전환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확신했다. 브랜드는 2027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간단했지만 강한 울림을 남겼다. 하나님은 아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말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침묵했다. 과장도 약속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사명을 다한 자의 고요함만이 남았다. 이제 세상은 지켜보고 있다. 누군가는 비웃고 누군가는 의심하며 또 누군가는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한다. 전쟁은 계속되고 정부는 바뀌며 뉴스는 쏟아진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라나는 감각이 있다. 정말로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어쩌면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브랜든 빅스 목사의 메시지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의 말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남아 조용한 기억처럼 반복된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처럼. 그는 말하곤 했다. 예언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고. 미래는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 속에 있다고. 만약 당신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징조를 바라보라.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리고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말해진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브랜든 빅스 목사의 말처럼 어쩌면 그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깨어남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다고들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첸룽자오 첸롱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을 예언한 93세 노인의 목소리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윈산 윤산 산속에 은둔하며 살아왔다. 그곳은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주민들은 하늘이 직접 예언을 속삭인다고 믿는 장소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마치 수평선처럼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쓰지도 않았고 명성을 쫓지도 않았지만 그의 말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울려 퍼졌다. 세상이 변화의 징조를 외면할 때 그는 이미 훨씬 이전에 다가올 사건들을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삶의 끝자락에서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국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2025년 가을 기자 선구는 윈산으로 이어지는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그는 단지 오래된 전통에 관한 취재를 위해 떠난 것이었지만 안개가 짙어질수록 그의 본능은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님을 속삭이고 있었다. 뒤틀린 나무들 사이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고 공기에는 오래된 비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모든 것이 일시적으로 멈춘 듯한 순간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침묵은 뭔가 달랐다. 거의 경건한 침묵처럼 느껴졌다. 아이들은 무표정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개들은 짖지 않았다. 마을의 작은 여관에 도착했을 때 한 노파가 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무런 질문도 없이 말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이 도착한 걸 알고 있어요. 그날 오후 기자는 첸룽자오를 만났다. 노인은 안개 속에 쌓인 창가에 앉아 있었다. 깊게 주름진 얼굴에는 또렷한 정신과 지친 기색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젊은 기자가 인사를 하려는 순간 첸룽자오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남쪽에서 왔지, 방송국에서. 당신이 날 찾은 게 아니오. 시간이 당신을 데려온 거요. 기자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의 이름은커녕 그의 직업조차 알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기록이 남을 거요. 마지막 기록이지. 올해 11월과 12월에 벌어질 일은 지금 말해야 해. 다시 침묵이 돌아오기 전에.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녹음기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덧붙였다. 권력을 위한 글을 쓰지 말고 아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쓰시오. 그 말은 차가운 방 안에 깊이 울려 퍼졌다. 성구가 빨간 버튼을 누르자 녹음기에 불이 켜졌고 첸룽자오의 마지막 예언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이 없었다. 용이 쓰러질 때 한반도는 깨어날 것이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먼지가 아니라 이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면해 왔던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기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쟤는 겨울이 오기 전에 대륙의 거인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소. 먼 도시들에선 전력이 끊기고 금융 중심지에선 숫자가 사라지며 사람들은 느끼지만 이해하지 못하지. 모든 것이 마치 땅이 숨쉬는 듯 움직이게 될 것이오. 그의 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책을 읽는 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감정의 흔들림은 없었고 오직 확신만이 있었다. 11월이 오면 용은 비틀거릴 것이고 12월이 끝나기 전 그 몸은 5조각으로 갈라질 것이오. 각 조각은 자신이 심장이라 믿겠지만 그 어떤 것도 심장이 아닐 것이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하나의 건너이 태어날 것이오. 남자와 여자들은 추위와 두려움, 굶주림을 피해 북쪽으로, 한반도의 북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오. 성우는 건너이란 무엇인지 묻기 위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노인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묻지 마시오, 들으시오. 역사는 허락을 구하지 않소. 그는 그것이 먼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곧 닥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은 눈이 멀어 있는 것이오. 미래는 이미 만들어진 파도요. 기자는 녹음기의 시간이 몇 분밖에 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지만 체감으로는 몇 시간이 지난 듯했다. 첸룽자오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바람이 바뀌었소. 윈산이 침묵할 때 대륙은 외치기 시작하오. 이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그의 말을 대신했다. 갑자기 그는 다시 기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들은 것을 전할 때 믿으라고 말하지 마시오. 다만
준비하라고 하시오.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기자는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만남이 단순한 인터뷰로 기억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이것은 세상이 들어야 할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노인은 낡은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일어섰다. 일어날 일은 막을 수 없지만 이해할 수는 있소. 그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것이오. 바람이 창문을 두드릴 때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날짜는 정확하오. 11월과 12월. 겨울은 지도에 없는 것을 가져올 것이오. 모든 것은 하나의 붕괴로 시작해 하나의 깨어남으로 끝날 것이오. 녹음기는 이미 2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첸룽자오가 길게 침묵에 잠겼을 때였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 소리가 스며들었고 등잔불은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자는 녹음기를 책상 위에 단단히 고정시킨 채 감히 그 흐름을 끊지 못했다.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신 뒤 다시 말을 이었다. 대륙을 지탱해오던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권력도, 돈도, 두려움도 더 이상 그것을 쥔 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판결처럼 울렸다.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었소. 정전, 시스템 오류, 미뤄진 결정. 그것들은 징조요. 시간은 구조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요. 무너뜨리기 전에. 그리고 붕괴가 시작되면 아무도 그것을 멈출 수 있으리라 믿지 못할 것이요. 채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이었다. 11월이 되면 서쪽의 도시들은 어둠 속으로 빠질 것이요. 전쟁이 아니요 붕괴요. 총성이 없는 와중에 통제는 사라지고 혼돈은 침묵 속에서 태어날 것이요. 내릴 명령은 있어도 따를 자는 없고 남은 정부는 있어도 복종하는 이는 없을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재건이 아니라 흩어짐이요. 기자는 모든 말을 빠짐없이 적으려 애썼고 그 속도를 따라가는데 고군분투했다. 노인은 기자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당신도 느끼고 있지 않소?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어. 그것은 집단적인 예감이요. 세계라는 몸이 무언가가 부서질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저 산맥 너머가 최초의 붕괴 지점이 될 것이요. 통신은 끊기고 교통망은 마비될 것이며 도시는 공포에 둘러싸인 섬이 될 것이요. 백성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 애쓸 것이지만 그 사이의 권력은 5방향으로 나뉠 것이요. 채는 다시 돌아서서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 들으시오. 그 5집단 중 어느 누구도 제국의 계승자가 되지 못할 것이요. 그들 각자는 자신이 진실을 가졌다고 믿겠지만 모두 틀릴 것이요. 하나는 질서를 유지하려 들고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며 또 하나는 신앙을 외칠 것이요. 마지막 2집단은 오직 생존을 위해 싸울 것이요. 그러나 결말은 같을 것이요. 완전한 분열이요. 노인은 탁재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탁자 위에 보이지 않는 원을 그렸다. 이곳이 대륙의 심장이다. 이것이 갈라지면 수백만 명이 출구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들은 가장 오래된 본능을 따를 것이다. 희망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북쪽이 될 것이다. 기자는 고개를 들었다. 반도의 북쪽 말인가요? 라고 물었다. 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명이 아니라 지리 때문이다. 항구들이 닫히면 바다는 피난처가 아니라 장벽이 된다. 추위가 군중을 밀어낼 것이다. 북쪽이 길이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동은 수백 명으로 시작될 것이다. 며칠 안에 수천 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수백만 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행진을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용기가 아니라 절망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첸이 대답했다. 북한은 닷새 동안 저항할 것이다. 그 후에는 흐름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정권은 막으려 하겠지만 그 수는 어떤 국경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12월이 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내부 붕괴 상태가 될 것이다. 등잔불이 탁 소리를 냈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가 되면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거울처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역사의 흐름을 바꿀 행동이 일어날 것이다. 도움이 보내질 것이며 처음에는 조용히 그 다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기자는 첸의 목소리가 더 약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듯 정확하게 말했다. 국경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남한의 의사들이 70년 동안 한 민족을 갈라놓은 선을 넘어갈 것이다.
트럭들은 식량을 운반하겠지만 돌아올 때는 더 강력한 것을 가져올 것이다. 협력이라는 이름의 것. 노인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조약도 없고 연설도 없을 것이다. 모든 일은 빠르게 일어나고 계획 없이 단지 생존해야 한다는 필요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일이 불가피한 일이 되는 것이다. 기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통일의 시작인가요? 채는 그를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건 분단의 끝의 시작이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바람이 몇 초간 멈췄고 정적이 무게를 가진 듯했다. 채는 더 낮은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연이라거나 혼돈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곧 벌어질 일은 수십 년간의 불균형이 낳은 결과다. 중심이 변두리를 잊을 때 어떤 구조도 살아남을 수 없다. 노인은 일어나 작은 선반으로 걸어가 낡은 노트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기자에게 건넸다. 여기에는 날짜들과 신호들과 아무도 미처 눈치채지 못할 지시들이 있다. 이제 시간은 당신들의 것이다. 기자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받았다. 표지에는 송을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겨울이 시작되면 대륙은 꺾이게 될 것이다. 채는 다시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 올지 알게 되었소. 하지만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내가 다음에 본 것은 한반도 전체의 역사를 바꿀 것이오. 녹음기의 소리가 방 안을 다시 채웠다. 첸 롱자오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며 마치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했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정확한 순서다. 라고 그는 단언했다. 기자는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가 붕괴의 연대기라 부른 이야기를 시작했다. 11월에는 대륙이 스스로 만든 구조에 의해 분열될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력망이 꺼질 것이다. 도시 전체가 정전에 빠질 것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날씨 탓을 하고 기업들은 사보타주를 탓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채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천천히 말했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혼란일 것이다. 그 다음엔 침묵이 찾아온다. 금융 중심지들이 멈출 것이다. 거래는 중단되고 공장은 멈추며 통신은 전략적 지역에서 끊어질 것이다. 당국은 숨기려 하겠지만 언론보다 먼저 거리에서 감지될 것이다. 기자는 감히 말을 끊지 못했다. 노인은 계속 말했다. 11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지역이 중앙 권력에서 분리될 것이다. 선언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다. 그 후 다른 네 지역도 같은 길을 따를 것이다. 달이 끝날 무렵이면 5개의 서로 다른 블록이 독자적으로 통치하려 할 것이다. 각자 자기만의 법, 화폐, 군대를 가지게 될 것이다. 통일은 사라질 것이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두 손을 탁재에 올렸다. 그동안 사람들은 도망칠 것이다. 수천 명이 북쪽으로 향해 걸어갈 것이다. 선택이 아니라 남쪽은 봉쇄되고 서쪽은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북쪽이 마지막 피난처처럼 보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걸 바꾸는 실수가 될 것이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바람은 완전히 멈췄고 녹음기 소리만 들렸다. 12월이 되면 붕괴는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돈은 가치를 잃을 것이고 도로는 텅 비게 될 것이다. 추위보다 먼저 굶주림이 시작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동이 시작될 것이다. 처음엔 수십 명, 그 다음엔 수백 명. 달이 끝날 무렵이면 수백만 명이 그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채는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북한은 그 통로들을 막으려 할 것이다. 공중에 경고 사격을 하고 다리를 차단하고 장벽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힘도 그 거대한 인파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가 공포에 떠밀려 전진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가 굶주림을 막을 탄약이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 중에는 의사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교사도 있을 것이다. 세상이 도망칠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이들이다. 그들은 지식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절망도 가져온다. 그리고 이 도망침과 절박함의 만남이 누구도 계획하지 않은 변화를 싹트게 할 것이다. 기자가 세계가 반응할지 물었다. 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세계는 지켜볼 것이다. 하지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적 위기라고 부르겠지만 이미 늦을 것이다.
그 흐름은 이미 시작된 뒤일 테니까. 그리고 카메라가 북쪽을 향하게 되면 단순한 난민만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보게 될 것이다. 국경은 사라질 것이다. 두 개의 한국을 나누던 선은 지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등잔을 바로잡고 말을 이었다. 12월 말과 새해 초 사이 북쪽을 누가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순간이 올 것이다. 바로 그 공백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남쪽은 도움을 보낼 것이다. 처음엔 의사들, 그 다음엔 기술자들, 그 다음엔 군인들, 침략자가 아니라 구조자로서 세계는 이를 긴급작전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기자는 그의 말을 지켜보며 그 말들의 무게를 느꼈다. 그러자 첸이 말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협력은 조약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시작될 것이다. 장벽은 며칠 만에 무너지고 수십 년간의 불신은 긴급함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노인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해두시오. 어떤 나라도 연설로 태어나지 않는다. 모든 나라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고통에서 탄생한다. 세상은 한반도의 이름을 다시 들을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공기는 멈춘 듯 고요했다. 노인은 눈을 감고 거의 1분간 침묵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모든 일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다. 기자는 눈에 띄게 흔들리며 왜 정확한 날짜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첸은 대답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언과 현실의 차이는 단지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일 뿐이다. 등잔불이 더 강하게 흔들렸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12월이 끝나면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에서 시작될 것이다. 세상이 가장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오는 도움의 요청. 첸 롱자오는 다시 노트를 펼치고 오래된 메모들의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기자는 날짜들의 줄, 화살표, 도시 이름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은 원들을 보았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의 지도처럼. 노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11월이 12월로 바뀌는 순간 용은 머리를 잃는다. 제국은 5개의 블록으로 갈라지고 서로를 따르지 않게 된다. 그것이 바로 통합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이다. 그는 각 블록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했다. 첫 번째 블록은 옛 구조를 지키려 할 것이지만 군대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익을 좇아 돈을 더 주는 쪽과 거래할 것이다. 세 번째는 도덕과 신앙의 이름을 내세워 국민을 지배하려 들 것이다. 네 번째는 고립되어 혼자 살아남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약한 곳은 제일 먼저 무너질 것이다. 기자가 그를 끊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고 물었다. 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균열은 되돌릴 수 없게 된다. 경제는 멈춘다. 내부의 경계는 벽이 된다. 5개의 화폐, 5개의 국가가, 5개의 깃발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전엔 하나의 나라를 뜻했던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 전 세계가 이 붕괴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창문을 응시하며 말했다. 대륙이 분열되는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출구를 찾게 될 것이다. 대피소는 과포화되고 병원은 전기를 잃고 시장은 텅 비게 된다. 사람들은 명령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걷기 시작할 것이다. 등잔불이 탁탁거리는 소리가 그의 말에 박자를 맞췄다. 그들은 북쪽을 향해 갈 것이다. 남쪽은 봉쇄되고 서쪽은 황무지이며 동쪽은 바다 아래 잠겨 있다. 남은 건 추위의 길이다. 철길과 진흙으로 된 그 길, 한반도로 이어지는 길, 도로는 사람 그림자로 가득 차고 강은 통로가 될 것이다. 첸은 기자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올 것이다. 비명 없이 발소리만. 온 가족이 올 것이고 들고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들고 올 것이다. 추위는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불가능을 넘게 만드는 건 바로 그런 종류의 굶주림이다. 기자가 북쪽이 그 엄청난 인파를 감당할 수 있을지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아무도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 북한은 막으려 하겠지만 며칠 만에 그 어떤 장벽도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숫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루에 10,000명, 일주일에 50,000명, 몇 시간 만에 10만 명. 다리가 무너지면 그들은 얼어붙은 강을 걸어서 건널 것이다. 그는 노트의 한쪽을 넘기고 빨간 줄로 밑줄 그어진 날짜를 가리켰다. 2025년 12월 16일. 이날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북쪽이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다. 정부는 침묵에 빠지고
지친 군인들은 초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동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인간의 물결은 한반도의 정치 지형을 바꿔놓을 것이다. 세계는 이를 위기라 부르겠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 재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북쪽은 더 이상 자국의 구조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도시는 외지인들로 가득 차고 학교는 문을 닫고 배급 체계는 붕괴하게 될 것이다. 채는 몇 초간 침묵하며 허공을 응시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 혼란 속에서 세계가 이해하지 못할 첫 행동이 나타날 것이다. 남쪽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은 도울 것이다. 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 넘을 수 없었던 경계를 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과 약, 피난처를 가져갈 것이다. 적이었던 존재가 구조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생존만을 위한 행동이 바로 통합의 시작이 될 것이다. 기자가 놀란 듯 물었다. 그게 통일의 시작입니까? 채는 대답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의 시작이다. 생존을 위해 섞인 민족은 이후 어떤 정치도 다시 갈라놓을 수 없다. 그는 손을 노트 위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국경은 전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자비로 무너진다. 그리고 세계가 보게 될 것은 정복이 아니라 결과다. 녹음기는 모든 것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항도 불신도 공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야만 하는 이의 충동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한반도는 더 이상 이념으로 나뉘지 않게 될 것이다. 필요로 인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생존자들이 써내려갈 것이다. 채는 설명을 마치고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은 겨울이 끝나기 전에 일어난다. 북쪽은 버티려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그 요청이 이 지역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 기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썼다. 노인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기록하러 여기에 온 것이다. 이제 세상에 이를 알릴지 결정해야 한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첸 롱자오는 마치 미래를 향한 경고를 받아 적듯 났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동이 끝나면 호소가 뒤따를 것이다. 북쪽은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 요청은 약해서가 아니라 절박함에서 나올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그것은 12월 말과 새해 초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나라는 완전히 붕괴되어 있을 것이다. 전기, 식량, 약품이 모두 부족할 것이다. 국경 도시들은 난민들로 가득 찰 것이고 가장 큰 적은 추위가 될 것이다. 국민이 얼어 죽기 시작하면 어떤 정부도 살아남을 수 없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때 수십 년 동안 북과 남을 갈라놓았던 선을 넘어 하나의 문서가 전달될 것이다. 급하게 써내려간 짧은 메시지일 것이다. 돈도 군사적 보호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단 하나 인도적 지원만을 요청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짧은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즉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기자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채는 계속해서 말했다. 남쪽은 24시간 안에 응답할 것이다. 보급품과 의사들, 기술자들이 실린 차량 행렬을 보낼 것이다. 첫 구조팀은 조용히 국경을 넘게 될 것이다. 위성에 포착될 것이고 전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은 퍼져나가겠지만 아무도 그 일이 총성도 충돌도 침략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이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다른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나란히 서서 같은 사람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 노인은 기자를 바라보며 단언했다. 그 순간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트럭이 비무장지대를 넘는 순간 상징적인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 펄럭이는 국기도 공식 연설도 없을 것이다. 역사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탁자 위로 기울었다. 국경은 무기로 무너지지 않는다. 연민으로 무너진다. 구조로 시작된 행동은 곧 공존으로 변하게 된다. 임시로 세운 병원은 통합의 중심지가 되고 남쪽의 기술자들이 북쪽의 의사들을 훈련시키며 북쪽의 기술자들은 남쪽 마을의 전력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통합은 정치적 합의 없이 시작되지만 누구나 그 변화를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기자가 정부들이 통제를 회복하려 할 때 어떻게 될지를 물었다. 채는 대답했다. 이미 늦을 것이다. 두 민족이 같은 생존의 노력을 나누게 되면 어떤 이념도 다시 그들을 나눌 수 없다. 협력은 일상이 되고 두려움은 필요 앞에서 자리를 내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통일이 시작될 것이다. 노인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기록하시오. 적이 동료가 되는 순간 전쟁은 스스로 끝난다. 그것이 시간의 법칙이다.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꺼질 뻔했지만 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과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몇 주 안에 물리적 장벽은 사라질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인도적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엔 물류축이 되며 마지막에는 공동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임시 행정수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기자가 다른 나라들의 저항이 있을지를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있을 것이다. 외부의 압력과 간섭 시도가 따를 것이다. 하지만 민중으로부터 비롯된 일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세계는 너무 분열돼 있어 대응하지 못할 것이다. 각 강대국은 자국의 붕괴를 수습하느라 바쁠 것이다. 한반도는 전 세계 혼란 속에서 유일한 통합의 지점이 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협력이 시작되면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정치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의사, 군인, 노동자들, 바로 그들이 진짜 재건의 주체가 될 것이다. 북과 남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단지 같은 집을 다시 세우려는 생존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첸 롱자오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모든 일은 2달도 차에 되지 않아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이를 깨달았을 땐 이미 이름을 붙이기엔 늦을 것이다. 위기였던 것이 동맹이 되고 국경이었던 것이 길이 될 것이다. 기자는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첸도 그 시선을 마주하며 덧붙였다. 이제 왜 이걸 기록해야 했는지 알겠는가? 왜냐하면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새로운 나라의 탄생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탄생의 첫 외침은 전쟁이 아니라 구조 요청일 것이다. 녹음기는 거의 2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첸 롱자오는 다시 눈을 떴고 그의 목소리는 약해졌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정확하게 나왔다. 도움 요청이 있은 후 재시작이 올 것이다. 어떤 깃발도 개항되지 않을 것이고 공식 발표도 없을 것이다. 부활은 침묵 속에서 폐허가 된 도시들 안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는 기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북과 남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의 나라가 되었음을 자각하지 못한 채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의사들과 기술자들이 힘을 모아 공장과 병원, 도로를 재건할 것이다. 임시통합 시스템 아래서 상업이 재개될 것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6달도 되지 않아 이전의 분단선은 새로운 경제의 중심축으로 바뀔 것이다. 노인은 닫힌 노트를 가리켰다. 이것을 써두시오. 세계가 통일이라 부르게 될 일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생존의 결과일 것이다. 어떤 정부도 이를 계획하지 않고 어떤 군대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운명이 70년 동안 미뤄졌던 것을 바로잡을 뿐이다. 등잔불은 그의 늙은 얼굴을 밝히고 있었다. 북은 힘과 땅과 자원을 가져올 것이다. 남은 기술과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함께 그들은 붕괴가 파괴한 것을 재건할 것이다. 잊힌 도시들은 혁신의 중심지로 바뀔 것이고 개성은 새로운 나라의 산업 중심지가 되며 원산은 반도를 세계와 연결하는 금융 거점이 될 것이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그러나 진정한 기적은 경제가 아니라 인간이다. 세대마다 갈라졌던 가족들이 다시 만날 것이다. 남쪽의 젊은이들은 가르치기 위해 옛 국경을 넘어가고 북쪽의 젊은이들은 배우기 위해 넘어올 것이다. 언어는 같지만 시선은 다를 것이다. 불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들이 코리아라는 말이 다시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기자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듣고 있었다. 첸 롱자오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은 충격에 빠질 것이다. 오래된 강대국들이 스스로의 분열과 싸우는 동안 상처 입은 하나의 반도가 재건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혼돈에서 태어난 통합은 다른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모방하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날 일은 조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라지기를 거부한 한 민족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손을 탁자 위에 얹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한국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지점이 될 것이다. 군사 강국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균형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무역, 문화, 신앙이 섞여들고 이 땅의 중심에서 불가능을 믿는 세대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긴 침묵 끝에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멎어 있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채는 몸을 기울이며 기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름은 그대로일 것이다. 대한민국.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상처를 치유하려는 분단된 나라가 아니라 대륙의 붕괴 속에서도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의 등불이 된 다시 태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기자가 언제 이 모든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느냐고 물었다. 채는 대답했다. 서울과 평양의 불이 동시에 켜지는 날, 사람들이 승리가 아닌 평화를 축하하는 날, 그날 세상은 역사가 파괴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활로 끝났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천천히 일어났다. 그날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밝은 날이 될 것이다. 거리엔 사람들이 가득하고 낡은 깃발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 위 하늘은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 빛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가장 긴 밤이 끝난 뒤에 새벽이 될 것이다. 첸 롱자오는 기자에게 녹음기를 끄라는 손짓을 했다. 모두 간직하시오. 첫 번째 징조가 나타나면 세상에 알리시오. 사람들은 비웃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날짜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듣게 될 것이오. 기자는 녹음기를 껐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노인은 아직 한마디를 더 남겼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며 그것을 빚을 용기를 가진 자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다. 인간이 두려움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세계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연합을 선택한다면 새벽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가 멈췄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깨어남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기자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비어 있었다. 차자는 아직 김이 오르고 있었고 노트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지만 첸 롱자오는 사라지고 없었다. 주민들 누구도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몇몇은 그가 안개 속을 따라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새벽에 종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했다. 기자는 녹음기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고 있었다. 다가오는 것은 종말이 아니다. 그것은 조정이다. 대륙은 무너지겠지만 반도는 꽃피울 것이다. 이 내레이션은 바로 이 울림 속에서 끝이 난다. 단순한 이야기라기보다 진짜 경고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을 남긴다. 관객은 아직 생각할 시간, 행동할 기회, 그리고 징후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감정을 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음성이 조용히 초대한다. 당신은 이 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댓글로 나누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첸 롱자오가 옳다면 곧 일어날 일은 한반도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